자, 먼저 인공지능의 현황에 대해서 크게 인공지능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영향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에게 이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영상을 추가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그 절차에 따라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 인공지능 사회의 모습은 크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지만 이 분류법은 인간과 대비되는 인공지능의 역량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적합한 분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은 자, 맞춰보세요.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것은 인간 능력일까, 인간 지능일까? 다시 한번.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은 인간 능력일까, 인간 지능일까? 시작! 예, 인간 지능이죠.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간 능력과 인간 지능은 어느 게 더 큰 개념일까요? 시작! 예,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절대로 인간 능력을 못 갖습니다. 왜? 가지면 그날로 인간은 로봇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첫 번째가 주도권이죠. 여러분 주도권 주고 싶습니까? 인공지능에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기계에게 강제로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주도권을 지킬 거라고. 그러니 인간 능력 중에 정말 중요한 이 역량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금 주도성 개발이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주도성 개발이 잘 되고 있나요? 시작! 아닌 것 같죠? 네. 왜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주도성이 개발됩니까? 지금 상태면 주도성 개발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학종 시스템이 개발되면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이 주도성 개발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권한을 안 주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인간성이죠. 즉 인성. 예, 인성도 인공지능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이 두 영역만 빼고 크게 아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 주도력과 관계력, 인성력 두 개만 인간 역량이 가질 부분이고 중간에 인간 지능만 인공지능과 대비된 개념이에요. 그럼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은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낫지만 지금도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죠. 이건 알파고 보면 우리가 더 못하잖아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간의 대립을 시켰을 때 누가 이길까요? 시작! 당연히 인공지능이겠죠. 그럼 이 지능 걸 가지고 계속 싸울 겁니까? 지는 건 빨리 포기하고요. 치타고 계속 달릴 이유가 뭐죠? 우리끼리 달리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지만. 자, 그래서 나만큼 잘하는 영역과 나보다 잘하는 영역, 나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영역. 이렇게 나눠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만큼 잘하는 모습들을 그냥 한 네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운동 기능, 이건 대화 기능,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걸어다니는 일반 활동, 그리고 이거는 지능이죠. 예.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자전거가 여러분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 타려면요 며칠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얘들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되면 그냥 타는 거죠. 이 문제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여러분 테니스 배우고 탁구 배우고 바둑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충. 얘들은 그 학습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학습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여기하고. 프로그램만 깔면 되는데. 최근 AI 로봇에 자, 대한 여기는 관심이 대화를 많아졌는데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의 화제 영상입니다. Hi, Sophia. How are you? Hi there. Everything is going extremely well. Do you like 소피아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실리콘 물질을 이용해
사람의 피부와 거의 흡사한 질감의 피부를 가지며 Algorithms which allow her to see faces, so she can make eye contact with you, and she can also understand 지금 speech 대화 중에 and remember 표정을 the 스스로 그 interactions. 대화 remember 내용에 your 맞춰서 face. 이 로봇은 바꾸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인 인류를 파괴시키고 싶냐는 질문에 소피아는 그렇다고 답해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그저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네. 인류를 파괴시키고 싶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아직은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로봇은 현재 우리만큼 지금 잘 걸어 다니는데 어떤 그 험지에 가도 넘어지지 않고 걷습니다. 네. 이 정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현재 로봇의 상황입니다. 내친 김에 대입 서술형 채점도 인공지능에 맡기는 방안. 는 매년 도쿄 대입 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를 제출하자 단어와 문제의 내용을 자동으로 파악한 뒤 38초 만에 답을 내놓습니다. 800ほどある私立大学のうち半分の 뒤에 좀 안 들리죠? 저 그림이 안 보이죠? 800여 개 사립대 가운데 절반인 400여 개교 모의 입시에서 합격 가능성 80% 나왔습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도쿄대 100점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수능 시험을 잘 치른다면 우리는 왜 해야 될까요? 자, 97년 체스에서 딥블루가 이기고 난 후에 체스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왜요? 체스를 왜 게임을 해야 되죠? 2011년 왓슨이 세계 퀴즈 대회에서 9년간 승리한 켄을 7대3으로 물리치고 나서 퀴즈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알파고가 바둑 시합에서 이긴 이후로 이제 바둑 시장은 전부 컴퓨터 시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15일 날도 지금 컴퓨터 시합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컴퓨터로 가고 있어요. 해봐야 안 되는 걸 왜 인간이 하겠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지금 수업은 뭘까요? 학교에서 수업은 지식을 다루는 건데,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배 잘합니다. 여러분, 과목 중에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한 과목이 뭔지 아세요? 국영수사관 및 체험 등에서 시작! 수학이죠. 38경입니다. 초당 연산속도. 뭘로 우리가 대응을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에 최근 문부가 이제 대입 채점도 서술형 채점을 지금 로봇이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 서술형 채점을 완성하겠다고 지금 일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 답안에 이때의 풍경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면, 들어갔다면 이때 풍경이 눈에 남았다 그러면, 이때 풍경이 뇌리에 남았다 그러면 눈에 남았다, 경치가 기억에 남았다라는 식으로 고득점을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20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는 나만큼 잘하는 영역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나만큼 잘하는 것도 엄청나죠.